내 몸이 젊고 건강해지는 힐링 하우스. 건강한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알찬 건강 정보를 알려줄 우리 집 주치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40대 이후에 80%를 쓴다는 이것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의료비라고 합니다. 근데요, 평생 의료비가요, 1인당 1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예. 어릴 때는 예, 몸이 아파도 하루 이틀 푹 쉬고 잠만 잘 맞아요. 자면 금방 회복되는 것 같았거든요. 회복됐죠. 네. 근데 뭐 요즘에는 뭐 병원을 무슨 마트 드나들듯이 들락날락 거리는 것 같아서 맞아요. 너무 걱정입니다. 아니, 왜 우리 이제 나이야말로 작은 병도 큰 병이 되기가 쉽고 또 한번 생기게 되면은 이게 평생 관리를 해야 하는 뭐 당뇨, 맞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위험도 점점 이제 커지고 있으니까 맞아요. 정말 너무 괴로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주인공과 함께 평생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비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와.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에는 야외 촬영 다니느라고 집을 많이 비웠다 보니 요즘은 이제 다른 일들로 선교로 집을 많이 비웁니다. 좋아요. 재충전도 되고 좋습니다. 이 네. 목소리. 그러니까. 잠깐 말씀하시는데도 비가 녹아내릴 것 같아요. 진짜 아름다움과 우아함과 기품이 아직도 풍성하신 것 같아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거든요. 저희 건강한 집에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때 제가 그 30대 후반이었는데요. 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어떤 결혼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는 다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제가 유산을 하게 됐어요. 근데 유산이 아이가 먼저 이제 저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술을 해야 되는 과정이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어떤 부작용이 있었던 거지, 제 몸에서. 굉장히 심하게 하혈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병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 이러다가 낫겠지. 이러다가 그냥 멈추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 용모상피암 같다고 큰 병원에 가보라고. 근데 용모상피암 처음 듣는 거였어요. 처음 듣는데요. 근데 저도 뭐 어쨌든 처음 끝에 암이라고 붙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항암 치료를 받을 때도 힘들었지만 그 달이 참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30대 후반이라고 그러셨는데 뭐 대장암, 뭐 간암 그럼 우리가 알지만 아까 육모 상피암이라는 건 이름도 좀 처음 생소하니까 더 좀 무섭게 느껴지는데 육모 상피암이라는 게 무슨 암인 거예요? 이 용모 상피암은 이 자궁 내 이 털과 같은 이 용모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용모의 가장 바깥쪽 상피세포라고 하는 곳에 악성 종양이 자라는 굉장히 희귀하고 공격적인 형태의 암을 이야기합니다. 이 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류를 통해서 폐라든지 골반, 간, 그리고 뇌까지 전이가 되기가 쉽고요. 조직을 파괴해서 심한 출혈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발견하더라도 사실 환자분들이 급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요? 네, 사실은 오미님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오,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한동안 방송에 얼굴을 비추지 못했던 이유가 그 암투병 때문이었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지. 그렇네요. 그 치료 과정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았는데 어떠신가요? 그때 TB였다면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네. 탈모가 다 되고 아이고. 피부는 코끼리 피부처럼 이제 이 모든 세포가 날 다 떠나니까 마치 때처럼 그냥 다 약간
근데 암 같은 경우에는 완치가 되더라도 네. 감기 때 되면 감기 걸리고 맞아요. 뭐 걸리고 뭐 걸리고 이 면역력 면역이- 자체가 낮아져서 그런 건 그 암 진단 받은 이후에는 어떠셨어요? 감기 달고 살았죠. 어. 네, 감기 달고 그때 제가 이 면역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혈당 관리 같은 게 잘 안 되고 맞아요. 염증이 많이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또 이런 얘기 참 하기 싫은데 체중. 체중. 혹시 뭐 뱃살 이런 거 괜찮으셨어요? 물론이에요. 물론 제일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게 복부 비만. 다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왜 중년이 되면은 특별히 뭐 잘못한 일도 없는데 네. 자꾸만 골골거리게 되고 맞습니다. 또 아픈 이유가 바로 면역력 때문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자, 같은 나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활력 넘치고 또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골골거리고 아프시고 그런 식으로 또 평생을 보내기도 하십니다. 네. 이런 차이가 바로 우리 몸속의 이 면역 시스템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자, 먼저 면역력이라는 말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외부에서 우리는 항상 노출돼 있기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세균 등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이 시스템들이 이것을 식별을 하죠. 얘는 우리한테 몸에 해가 되는 애. 방어를 해야 네, 그러면은 식별을 해서 제거를 하는 그 힘이 바로 이제 면역력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균 상태가 아니라 수십만 그리고 또 새로 생기는 그런 바이러스, 이번에 코로나처럼 그렇죠. 이런 것들로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모든 이 병원성 미생물들한테 감염되지 않고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외부에서 유입되는 유해 물질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이 면역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쉽게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노화할 수밖에 없고 또 오미 선생님처럼 암을 겪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면역력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면역 시스템이 잘 가동되지 않으면요, 병원성이 약한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아내는 것조차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 외부 침입자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몸은요, 네. 사실 전쟁 상태에 빠진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몸의 균형이 깨지면서 내분비계라든지 그리고 자율신경계와 같은 것들이 교란이 되고요. 체내 염증을 높여서 만성염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예. 이 만성염증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가랑비처럼 천천히 퍼지면서 우리의 건강을 조금씩 무너뜨리게 됩니다.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예. 신체를 파괴하기도 하고요. 세포 노화와 변형을 일으켜서 암도 부르게 되죠. 예. 실제 연구에서는요, 만성염증 수치가 높을수록 암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하고요. 2배나요. 네. 암으로 사망할 위험 또한 남성의 경우에는 61%, 여성의 경우에는 24%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투병하고 면역력이 심각하게 떨어졌을 때 예. 염증 수치도 그만큼 높았다라는 그렇죠. 그런 얘기잖아요. 아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것 같다는. 맞아요. 네. 어떡하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먼저 한쪽은 면역 시스템이 잘 가동이 되는 몸, 그리고 다른 한쪽은 면역 시스템이 무너진 몸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면역 시스템이 잘 가동이 될 때 외부에서 병원균이 침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바로 사라지는. 금방 싸워서 나가서 이겼습니다, 지금. 네. 없어졌어요. 깨끗하게 그 처리해버렸네요. 네,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잘 가동이 될 때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균이 침투를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처리가 돼서 건강한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와 반대로 면역 시스템이 무너진 몸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녹는데 타는데 안에 알갱이들이. 뭐야? 염증이야? 독소야? 뭐야, 이거? 독소가 막 더 퍼지는 커지고 거 있어. 아니에요? 어휴. 아까와는 다르게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무너지면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균을 걸러내지 못하고 몸에 쉽게 침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만성염증이 늘어나면서 염증이 우리 몸 면역력은 더욱 떨어지고 네. 당뇨, 또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뿐만 아니라 심내혈관 질환과 같은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따라서 몸의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는 중년 이후에는 누구나 이런 면역력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쩌면 항암 치료를 받거나 또 그때 당시는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졌을 때 저희 몸이
그렇겠죠. 와, 충격적이네요. 네. 아, 진짜 면역 시스템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특히 우리 오미 씨께서 혈당이 들쑥날쑥한 게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면역력이 무너지면 당뇨가 또 생기기 쉽다고 하니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특히 그중에서도 중년 여성일수록 더욱 위험한데요. 네. 실제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당뇨 발생률은 30대보다 50대 6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바로 갱년기하고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자, 이 시기에는 혈관을 보호해주던 이 여성 호르몬들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면서 예.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대사 능력마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또 복부 비만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완경과 함께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고 근육량도 함께 줄어들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몸에 체지방을 쉽게 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결국 복부 위주로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안 돼. 실제로요, 이 무너진 건강으로 고통받고 있는 건강 위기인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아침 아, 휴대폰을 보고 계시는데 기온 잘 안 보이시나 보다. 강원 영동과 전주 너무 가까이서 보시는데요? 강주 큰 크기도 적은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네. 예. 치고 동해안은 오후부터 오른쪽 눈은 완전 실명되고 왼쪽 눈은 실명 이게 이제 와서 물체 이제 큰 물체만 이렇게 비치는 것만 보고 이제 글이 읽는 거는 바짝 뒤다보고 빨리빨리 읽지도 못하고 이렇게 한참 뒤다봐야 그거 읽을 수가 있고. 아휴, 시각장애 판정을 받으셨네요. 아이고, 3년 전에. 눈이 잘 안 보이시니까 가구를 지팡이처럼 이렇게 느끼면서 지금 의지하면서 겨우겨우 걷고 계시네요. 아이고야. 조금만 걸어도 금방 지치고 이제 힘들어 보이시는데요. 집안 이렇게 짧은 거리에도 다녀도 가시밭길이고 이렇게 다니기도 힘들고 뭐 치이고 부딪히고 그래서 이제 모서리에다 이렇게 폰도 붙여놓고 이렇게 봉도 해놓고. 아, 그럼 식사하시기도 참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그러니까요. 같으신데. 그러니까요. 뭐가 뭔지를 이렇게 구별하고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 아, 식단이 너무 단촐하시다. 눈이 잘 안 보여서 뭐 반찬 만드는 거는 꿈도 아예 끄지도 못하고 잘 챙겨 먹고 잘 해야 되는데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네요, 그게. 그냥 한 끼니를 때우는 정도로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식사할 때도 그런 불편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정말 살기 위해서 먹는 거죠. 예. 차려주신 밥상도 이렇게 뿌옇게 보이니까 음.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저게. 통 안에 든 것도 안 보이시니까 들고서 확인하시고 드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건강이 나빠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반사가 되더라고요. 병원에 가니까는 당이 있다 그래서 그때서 알았어요. 그때가 한 40대 초반인가? 그때만 해도 막 400, 500 그렇게 많이 나왔었어요. 젊었을 때 약도 잘 안 챙겨 먹고 이렇게 당뇨가 무서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당뇨로 해서 합병증이 이제 눈으로 와갖고 두렵고 진짜 막막하죠. 당뇨가 심각한 상태였는데 와. 관리를 잘 못하신 거군요. 살이 찌니까 합병증까지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리는 이제 이 몸무게 무게로 나가니까 이제 관절을 저기 해서 주사로만 버티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아이고 악순환이 되시는구나. 당뇨 때문에 이렇게 눈을 실명할 줄 모르고 관리를 잘못하는데 자신이 원망스럽고 이제 한쪽 눈이라도 그래도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당뇨가 무섭다. 네. 더 무서운 건 당뇨 합병증이다. 이런 얘기는 저희가 참 많이 들었는데 네. 실제로 건강 위기인 이제 오른쪽 눈은 벌써 이제 실명이 되셨고 왼쪽 눈도 실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보는 내내 너무너무 마음이, 예. 안타깝고 좀 가슴이 아픕니다. 예. 네, 사실은 이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요, 이 예. 몸속 혈액이 굉장히 물엿처럼 끈적끈적해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말초 부분까지 있잖아요. 예. 거기까지 혈액이 잘 전달되지 못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만성적으로 혈관 합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합병증에는 뭐 심장이라든지 뇌와 같이 이런 큰 혈관뿐만이 아니라 눈이라든지 콩팥과 같은 작은 혈관까지, 사실 혈관이 있는 곳이라면 전신에 어디에나 생길 수가 그렇죠. 있는데요. 이 망막의 혈관이 손상이 되면 네. 마치 낡은 수도관에 물이 새듯이 이런 혈액 내 성분이 망막으로 유출이 되고요, 부종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종 같은 경우에는 다시 혈액순환을 방해하게 되고요, 예. 다시 망막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를 당뇨 망막병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망막증에서 시작된 시력 감퇴가 대부분 서서히 진행이 되고요,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발견도 굉장히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때문에 시력을 담당하는 기관이 황반이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예. 그 황반까지 파괴가 돼서 실명에 이르게 될 수 있죠. 이 실제 당뇨를 앓는 경우에 당뇨 망막병증의 발병 위험이 10년 이내에 20%, 그리고 10년 이상일 때는 무려 60%, 그리고 20년 이상일 때는 약 80%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정말 볼수록 왜 초기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막 드는데 네. 자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지만이 좀 면역력을 사수하고 또 당뇨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바로 이 체온을 유지해서 몸속 장기를 보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체온 유지. 예. 체온은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죠. 우리가 뭐 열이 나고 이러면은 이거 좀 뭔가 병이 생겼다, 네.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알잖아요. 예. 자, 이런 것들이 다 이 신진대사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체온이 잘 유지될 때는 신체 연료인 이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효소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또 혈액순환, 또 세포활동 이런 것들이 촉진되어서 전체적인 이 신진대사와 면역 시스템도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중년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이 체온 조절 중추에 영향을 미치는 이 여성 호르몬이 감소를 하면서 네. 예. 온도 변화에 민감해지고 체온이 점점 떨어진다는 사실이죠. 떨어지는 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뭐 평소에 보면은 더위 이런 거 잘 안 타고 추위 안 타고 이러던 분들 덥거나 예. 춥다고 이렇게 느끼지 않았던 그런 온도에도 예전보다 내가 요즘 왜 이러지? 하는 이렇게 막 춥다 덥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자, 열을 배출하기 위해서 혈관이 확장되면서 얼굴이나 목, 가슴 이런 것들이 붉게 달아오르게 되죠. 자, 이럴 때 열을 식히기 위해서 땀이 많이 발생하고 또 땀이 식으면 급격히 추위를 느끼는 신체적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몸이 좀 따뜻하게 잘 유지되도록 체온 관리에 신경을 좀 더 쓸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렇다면 오미님께서 요즘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아, 네. 면역력 관리를 참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것이 잘 되면은 네. 그냥 가지치기니까 나는. 그렇죠. 네. 그래서 더 따뜻하게 음식도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체온 관리도 신경을 많이 쓰고 그리고 네. 제가 이런 걸 잘하고 있는지 좀 배워가고 싶어서 사실 왔어요. 예, 예, 네. 예.